도서관의 가장 큰 손님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어린이입니다. 도서관에는 독서 동아리가 있고요. 사선생님들이 그 동아리를 지도합니다. 이 선생님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분야가 바로 아동도서입니다. 좋은 책, 수준에 맞는 책을 찾아서 도서관에 찾아오는 어린이 손님들에게 적절하게 제공해주는 일, 흥미를 더 갖게 해주고 더 잘 읽게 도와주는 일, 요즘 사선생님들이 크게 신경 쓰는 일입니다. 그럼 꼭 도서관을 가야만 도와주는 사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도서관이 멀거나 자주 가기 바쁜 어린이도 있잖아요. 요즘은 도서관 대신 아예 독서학원, 토론학원도 선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은 학원에 가야만 책 읽기 방법을 배울까요? 아닙니다. 집에서도요, 엄마 아빠가 사서 선생님처럼 아이들에게 책 읽기 가이드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읽어주라는 이야기, 무슨 책을 사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이런 점을 유의하시면서 관찰하시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 중고등학교 내신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수능 시험을 잘 보려면 독해를 잘해야 합니다. 보세요. 언어역 점수는 분명히 국어 독해랑 관련이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수학도 언어입니다. 영어도 언어고요. 사탐, 과탐도 다 독해를 제대로 해야 문제를 풉니다. 읽기 능력이 좋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를 많이 풀어도 소득이 적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읽기를 시작한다? 이러면 너무 늦습니다. 어려서 많이 읽어둬야 합니다. 멀지 않아서 곧 독서의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때는 애들이 짠해서 독서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독서할 시간이 아무리 쥐어짜도 잘 안 나옵니다. 이런 흉년을 대비해서 미리 곳간에 독서 식량을 비축해야 합니다. 많이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어린아이를 보면 티가 별로 안 나죠. 영어는 시험 보면 레벨이 딱 나오는데 국어는 그렇지도 않습니다. 게다가 많이 읽는다고 쓰기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많이 불안해집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책만 읽게 둬도 되는 건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아이가 책을 잡고 있다면 엄마 아빠는 가만히 지켜봐야 합니다. 속으로 좋아하면서 조용히 해줘야 됩니다. 반면 아이가 책을 안 읽으면 또 안 읽으니까 더 불안합니다. 독서를 안 하니까 다른 거라도 시켜야 하나? 다른 걸 막 들이대고요. 그럼 아이는 더 책을 안 읽습니다. 어려서는요, 책 읽기 방법을 느리게 스스로 터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책은 인풋이 중요합니다. 아웃풋이 나오지 않아도 믿고 많이 읽도록 해줘야 합니다. 확실히 많이 읽은 학생은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도 티가 납니다. 그 덕을 봅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책을 잘 안 읽는다? 그 원인은 많습니다. 우선 기질적으로 읽는 것 자체를 안 하는 친구들 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엄마가 지도를 못해서 안 읽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밥 잘 먹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원래 입이 짧은 아이도 있습니다.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식을 잘못해서 아이가 마른 건 아닙니다. 그냥 안 읽는 친구들. 특히 활달한 어린이나 남자 어린이 중에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은 좀 심심하게, 좀 이쑤시개 해줘야 됩니다. 책 말고는 할 게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시간의 공백을 느끼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이가 심심해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부모가 나는 지금 책을 읽으니까 바쁜데 나는 지금 이 책이 너무 재밌으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짜증내고 뒹굴거리다가도 저도 책을 읽습니다. 어린 친구들은 사물이 등장하고 그 사물을 통해 명사,
이걸 배우는 책을 줍니다. 문해력을 생각한다면 우선 명사가 먼저입니다. 그러다가 좀 고학년이 되면 동사, 형용사, 부사가 중요한 책을 줍니다. 그림이 있고 없고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거기 중심인 단어가 구체적이냐, 추상적이냐를 따지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어려서는 동물책을 많이 읽죠. 타조, 비둘기, 참새, 황새, 기러기 이런 책을 보다가 조류, 깃털, 알, 부화, 부리, 물갈퀴 이런 것이 나오는 책으로 심화됩니다. 자, 이렇게 대상이 명확한 명사들을 배우다가 추상어 배우는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내 아이가 지금 책을 잘 읽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디서 표가 날까요? 아이가 질문하면 잘 읽는 겁니다. 어느 단계에서 폭발적으로 질문이 늘어나냐? 바로 추상어가 등장할 때입니다. 엄마, 설득하다가 뭐야? 사고가 뭐야? 대접하다는 뭐야? 처지라는 건 뭐야? 이렇게 딱 떨어지게 말하기 어렵고 상황으로 설명하는 단어들을 물어본다. 아이는 이 시기까지 와야 합니다. 이 시기가 오면 한 곱이 넘긴 겁니다. 아이가 책의 매력을 알 수 있도록 시간과 여유를 줄 것. 아이가 책을 싫어한다면 수준보다 약간 더 쉬운 책을 줄 것. 그래서 다음 책을 찾도록 할 것. 궁금증을 유발하는 책을 가져와서 앞부분 맛보기만 보여주고 딱 덮고 일어나 설거지하러 가세요. 그러면 슬쩍 열어보고 있는 아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어 중심의 책에서 추상어 중심의 책으로 나아갈 것.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 않으니 인내심을 가질 것. 책 읽기에 아웃풋이 없어도 믿고 오래 기다릴 것. 오늘은 이런 소스를 드릴 수 있습니다.